네, 안녕하세요.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7장 모듈과 활용 그 마지막 편으로 sys 모듈 그리고 tk 인터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tk 인터 모듈은 조금 어려운 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조금 고급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볍게 우리가 이제 sys 모듈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요,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변수라든지 함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성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속성들 중에서요, 이제 프레픽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프리터인지, 그리고 버전 요 속성은요 그 이름 그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버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 속성은요 당연히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import sy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대화창에서 이런 내용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이썬 대화창을 열고요. import sys라고 합니다. 이 sys라고 하는 것은요, 파이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sys.prefix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썬이 어느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버전을 하게 되면요, 파이썬의 버전을 알 수가 있고요. 카피라이트 하게 되면요,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패스라고 하는 것도 꽤 유용한데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서 환경 설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명령줄에서 어느 경로가 자동으로 접근 가능한 경로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시스템 패스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ir 명령으로 sys를 해보면 sys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들을 모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 시스템에 설치된 파이썬의 정보를 알고 싶다 할 때는 sys 모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ys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화 학습에 해당되는 TK 인터 모듈인데요. 요게 이제 왜 심화 학습이냐 하면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아주 고급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한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자의 마우스나 키보드나 혹은 화면 터치에 의해 가지고 얘가 어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새로운 화면, 갱신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사용자 입력을 이벤트라 그러고요. 이벤트가 주도하는 프로그래밍. 그죠? 예. 그래픽카란 사용자 환경에서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 이벤트가 주도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좀 알아야 될 게 많죠. 그죠? 자, 우선 이제 용어부터 정리하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뭔지, 그래서 마우스나 터치패드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이 그래픽 환경의 시각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조작하는 것,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칭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이 있는데 걔가 바로 TK 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이제 tkinter라고 읽는데요. 이게 뭐냐면 TK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도구가 있어요. 이미 이제 존재하는 도구였는데 얘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from tkinter import all 해가지고요. tkinter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 함수를 일단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뭔가 얘는 그래픽화라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런 윈도우 객체가 있어야 돼요. 이 윈도우 객체의 이름이 바로 TK입니다. 이렇게 이제 윈도우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객체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 코딩에서는 이제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지칭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글씨를 띄운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위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뜻이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레이블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 하고요. 윈도우 자체를 우리가 지칭하는 어떤 위젯을 놓을 수 있는 그릇이라 해가지고 얘를 네,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잠시 이제 참고 그림을 보여드리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규격화된 어떤 상자에 물건을 넣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윈도우라고 하는 틀이 정해진 곳에 여러 가지 위젯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코드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에 사용되는 위젯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미리 만들어진 제어 가능한 요소로 레이블,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위젯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젯이 포함되는 어떤 공간, 그것을 부모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위젯 생성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젯에 요 놈 있죠. 요게 부모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즉, 이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레이블의 부모 역할, 레이블을 담고 있는 부모 객체가 바로 얘입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블.pac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컨테이너에다가 레이블을 위치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window.mainloo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수행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벤트 루프를 생성해 줍니다. 이벤트 루프가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일종의 무한 루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키보드, 터치 등의 장치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을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일종의 무한 루프에 해당되는 것이 이벤트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들어오면 듣고 있다가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고 또 이벤트가 들어오면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루프를 생성해야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from tkinter import all 하게 되면요. 모든 컴포넌트 요소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tk라고 하는 윈도우를 생성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그 윈도우를 부모로 하는 레이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헬로 파이썬으로 넣고 그것을 패킹해 준 다음에 메인 루프를 구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그만 윈도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제목은 TK라고 되어 있고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만들어졌죠. 그죠? 자, 우리 요거를 이렇게 고쳐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레이블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요 윈도우 공간을 부모 윈도우, 부모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조작을 하니까 움직이죠. 그죠?
요 마우스 입력을 받는 어떤 루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window.main-loop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입력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동이라든지 축소, 최대화라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죠. 이것들은 윈도우 자체가 미리 가지고 있는 기능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버튼을 만들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글씨가 바뀌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까요? 즉, 우리가 이벤트를 주고 마우스 입력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주고 그 이벤트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밌겠죠, 그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특별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요, change label이라는 함수예요. 얘가 해주는 일은 어떤 레이블의 Cget 해가지고 문자를 읽어드려가지고 그 문자가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일 경우 안녕 파이썬이라는 문자로 대체를 해주고 그리고 그 색상을 시안색으로 하늘색으로 바꿔줍니다. 하늘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글 헬로 파이썬을 출력하고요.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고 이제 다시 한번 레이블을 만든 다음 버튼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버튼 객체는 역시 부모는 윈도우이고요. 텍스트는 클릭하면 문자가 변경됨이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경색이 이제 파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커맨드 있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와 같이 change label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튼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버튼에 커맨드가 들어오게 되면 버튼에 입력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즉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 이벤트를 받아서 수행하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가 이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놓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change level이라는 함수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요. 클릭하면 문자가 변경됨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change 레벨이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레이블의 이 텍스트가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가진 이 레이블의 문자를 안녕 파이썬으로 바꿔주고 그 배경을 하늘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했을 때는요, hello python으로 바꿔주고 노란색으로 배경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젯을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함수가 처리할지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꽤 간단하면서도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클릭하면 문자가 변경됨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상의 레이블은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이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change label이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와 같이 글자가 바뀌는 것 그리고 배경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버튼을 처리하는 걸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엔트리 객체라고 합니다. 엔트리 객체는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문자열로 받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레이블이나 버튼을 생성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부모 컨테이너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있고 크기, 폭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엔트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엔트리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엔트리 객체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7-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윈도우 이퀄 tk 해놓고 tk 객체 생성했죠. 그러면 이와 같이 윈도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윈도우에 무엇인가 입력을 받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랬죠? 엔트리 객체죠. 그렇죠? 그래서 엔트리 객체가 있어야 여기에 뭐가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 적혀 있죠. 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결과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7-10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얘를 조금 수정해서 이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죠. 일반적인 사람의 체중과 키를 입력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비만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계산법으로 바디 매스 인덱스 약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키와 체중을 입력받아 가지고 당신의 체질량 지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도 짤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래픽화란 그죠?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짜보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1. 윈도우가 필요하죠. 그죠?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위젯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위젯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벤트 루프가 필요하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요게 핵심적인 3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어떤 식이 있겠죠. 그 식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몸무게를요, 키의 제곱으로 나눠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디 매스 인덱스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출력을 할 수 있는 위젯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레이블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여기에 엔트리 1이 필요하고, 그죠? 또 엔트리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엔트리 2개가 필요하고, 버튼 위젯이 필요하고, 레이블 위젯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픽 컴포넌트를 윈도우에다가 삽입해주고, 그리고 이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여기서는 BMI 컴퓨터라는 함수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값이 들어왔을 때는요, weight라는 엔트리에 들어온 값을 플로트, 실수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야 이와 같은 체질량 값을 계산하는 수식 계산 함수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BMI 컴퓨터라고 하는 체질량 계산 함수가 있습니다. 이 체질량 계산은요, 몸무게와 키를 얻어가지고, 그죠? 여기에 이와 같은 식에 넣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값을 이렇게 answer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넣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중과 키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 위젯, 그리고 웨이트와 하이트를 입력받는 그런 엔트리 위젯, 그리고 버튼 위젯,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죠? 버튼 위젯은 이와 같이 커맨드 이꼴 BMI 컴퓨터라고 해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BMI 컴퓨터 체질량 계산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체중과 키를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BMI를 계산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게 계산되는 거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체중 67kg, 키 173cm를 입력하고요. BMI 계산을 누르면 체질량 지수는 22.39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자신의 체질량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체질량을 계산하는 식은 여기에 있는 BMI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절트라는 레이블에 그 값을 띄워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계산기 만들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이 계산기는요, 두 수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엔트리 박스, 그죠? 그리고 레이블,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이런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버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성 요소들이 많죠. 이 구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도와주기 위한 게 바로 로우 칼럼입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의 행과 6개의 열을 이용하게 되면요, 가상의 그리드, 격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격자의 특정 공간에
row equal 0, column equal 0라고 하면 이 공간을 지칭하게 되고요. row equal 0, column equal 1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을 지칭하게 되죠. 그래서 지정된 공간에 위젯 요소를 삽입시키면 되겠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간단한 그런 배치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젯을 선언할 때마다 위젯에 그리드라는 메소드를 이와 같이 호출해주고 컬럼과 로우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숫자 1은 컬럼 이꼴 0, 로우 이꼴 0, 숫자 2는 컬럼 이꼴 0, 로우 이꼴 1 이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레이블과 엔트리와 버튼에 대해서 컬럼 값과 로우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멀트 디브가 컬럼에 4, 5, 6, 7의 컬럼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네, 여기서는요 컬럼의 2번, 3번은 일단은 생략되었다고 가정하고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윈도우의 제목을 계산기라고 두고요. 윈도우의 크기를 350 곱하기 200으로 주고 각각의 그리드에 대해서 컬럼과 로우 값을 이와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계산기라는 제목을 가지는 윈도우가 만들어졌고요. 크기가 350, 200 크기고 각각의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엔트리 객체와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실행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결과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튼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 두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이 add, subtract, multiplication, division 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함수가 해주는 일은 add라고 하는 함수가 해주는 일은요. 넘버 1과 넘버 2 엔트리에 있는 값을 실수로 변환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걔를 다시 스트링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해주는 거죠. subtract, multiplication, division도 동일하게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커맨드를 처리할 수 있는 add와 subtract, multiplication, division 함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계산기 프로그램에 100과 200을 넣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계산을 잘 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는요, 다양한 위젯 컴포넌트를 배치시키고 이 위젯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함수를 코딩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도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버튼 눌렀을 때 해당 버튼에 연결된 동작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짜야 되고요.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리슨하고 있다가 처리해주는 그런 이벤트 처리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를요, 우리가 다른 말로 콜백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에서는요, 이벤트가 뭔지, 이벤트 처리기가 뭔지, 콜백 함수가 뭔지 그런 굉장히 고급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런 거 직접 코딩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게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아주 다양한 컨텐츠나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칙 연산기도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소 고급 기능인 7장의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